안녕하세요. 매달 한 곡씩 노래를 소개해드리는 이달의 플레이리스트의 진행을 맡은 남대호입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10월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이달의 노래는 아이유의 가을 아침입니다. 가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노래죠. 가을 아침에 일어나는 모두가 꿈꾸는 가정의 모습을 그린 노래입니다. 바쁘고 지친 현대사회에서 벗어나 편안한 일상을 찾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좋은 힐링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노래의 앞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유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가을 아침에 일상을 노래하는 모습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는 일상 속 편안함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아이유의 노래처럼 분주하게 일어나는 가을 아침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바쁘고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조용하게 혼자 쉬어가는 모습인가요? 어떠한 그림이든 이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일상의 모습을 그리면서 노래를 들어보시면 정신없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겨진 지친 기억들이 이 노래로 힐링되기를 바라며 소개해드린 아이유의 가을 아침 틀어드리면서 이달의 플레이리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달의 플레이리스트의 진행을 맡은 남대호였습니다.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받듬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드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 잠자리 하나가 잠덜 깬 듯 엉성이 돌기만 빙빙 토닥토닥 빨래하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동기동기 기타 치는 그 아들의 한가함이 심심하면 쳐대는 괴종식의 종소리와 시끄러운 조카들의 울음소리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뜬구름 쫓았던 내겐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햇볕이 우리를 미소짓게 하고 높은 하늘과 그 아래로 보이는 형형색색의 생명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10월이 되었어요. 날도 좋고 바람도 좋고 아름다운 풍경까지 완벽한 달에 괜스레 나도 모르게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내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받곤 하지 않나요?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아지는 나날을 보내고 있을 여러분에게 시 한 편 소개시켜드릴 인재미디어센터 장서빈입니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때로는 차갑게 느껴지고 따뜻하게 내리쬐는 햇볕이 너무 뜨겁게 느껴지는 것처럼 평소와 다른 느낌을 받는 요즘. 지금까지 해오던 게 잘하고 있는 걸까? 의심도 되고 앞으로의 내가 걱정되는 하루를 보내며 어쩔 땐 눈물로 어쩔 땐 고민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시지 않나요? 저는 남과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좀 더 관대해졌으면 해요.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바람과 커튼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을 받으며 자신을 깎아내리기보다는 그것을 디딤돌 삼아 울어도 보고 웃어도 보며 더 단단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당신에게. 가을 김용택. 가을입니다. 해질녘 먼 들 어스름이 내 눈 안에 들어섰습니다. 윗녘 아랫녘 온 들녘이 모두 샛노랗게 눈물겹습니다. 말로 글로 다 할 수 없는 내 가슴 속의 눈물겨운 인정과 사랑의 정감들을 당신은 아시는지요? 해지는 풀숲에서 우는 풀벌레 울음소리 따라 길이 살아나고 먼들 끝에서 살아나는 불빛을 찾았습니다. 내가 가고 해가 가고 꽃이 피는 작은 흙길에서 저녁 이슬들이 내 발등을 적시는 이 아름다운 가을 서정을 당신께 드립니다. 나 이제 실패를 내딛는 법을 알아. 비뚤비뚤한 발자국은 가지런히 흔들리지 않아. 나 이제 뭔가를 간절히 원하지 않아. 얼룩덜룩한 눈물 자국은 나의 맘을 덤덤하게 하나. 아픔은 나에게 무엇을 주고 가는가. 어떻게든 오늘을 살아. 여린 마음에 손톱을 자라게 하고 내일을 살게 하는가. 나 이제 고집을 내려놓는 법을 알아. 여기저기로 뻗은 길은 어디로든 날 이끌 테니까. 나 이제 포기를 낯설어 하지 않아. 심술궂은 세상은 간절함이 전부는 아니니까. 아픔은 나에게 무엇을 주고 가는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 우리의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가? 우리의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가? 우리의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가? 우리의 (9월이) 지나가고 완전한 가을인 (10월에) 돌아온 헤르츠입니다. 9월 말에 있던 대축제 다들 재미있게 즐기셨나요? 3년 만에 처음 열린 대축제인 만큼 기대가 엄청났던 것 같은데요. 대학 축제를 처음 해본 저는 정말 신기하고 다양한 경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초대 가수로 스테이시와 미노이 그리고 헤이즈가 왔었죠. 축제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큰 것 같아 이번 헤르츠는 헤이즈와 스테이시의 노래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 들으실 곡은 2021년 5월 20일 발매된 헤이즈의 7번째 미니 앨범인 해픈 우연입니다. 원래 제목은 우연히였는데 소속사 사장인 싸이의 생각으로 인해 해픈 우연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앨범 소개 부분에는 Love is everywhere, 사랑은 공기와도 같아서 보이지 않는다. 사랑은 공기와도 같아서 늘 존재하고 있는다. 나는 나를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 노력한다. 내가 내뱉는 말과 내쉬는 숨마다에 사랑이 섞여 있기를 바란다. 그 사랑을 듣고 들이킨 사람들마저도 사랑으로 채워져 언제 어디에선가 그들의 방식으로 그 사랑을 내쉬었으면 한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사랑을 퍼뜨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개를 하면서 주변의 소중한 순간들과 사람들이 우연인지 인연인지 떠올리게 만드는 곡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뮤직비디오를 보면 송중기와 헤이즈가 계속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스쳐 지나간 순간을 담아놓은 비디오라고 보면 된다. 가까이에서 살고 있고 계속해서 지나쳤던 이야기들이다. 공감이 많이 갈 것 같다 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가사를 보면 고통의 사랑도 고통의 이별도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의 가사는 고통의 사랑도 고통의 이별도였지만 싸이의 의견으로 바꾸었다는 여담이 있습니다. 헤이즈의 해픈 우연 들으시면서 주변의 소중한 순간들과 사람들이 우연인지 인연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헤이즈의 해픈 우연 듣고 오겠습니다. 처음이라기엔 너무 길을 이미 닿는 듯이 우연이라기엔 모두 다 정해진 듯이 우연히 눈을 떠보니 이 세상에 태어나 있었고 하필 네가 있는 곳이었다. 서서히 몸에 배버린 사소한 습관들이 내게로 가는 길을 내게 알려줘. 처음이라기엔 너무 길을 이미 닿는 듯이 우연이라기엔 모두 다 정해진 듯이 고통의 사랑도 고통의 이별도 You can make it happen
헤이즈의 해프누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스테이시의 노래인데요. 2020년 11월 12일에 데뷔한 스테이시는 6인조 걸그룹이며 Start to a Culture의 약자로 그룹명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꾹꾹이 춤으로 유명했죠. 멤버인 시은의 아빠인 박남정도 따라 췄던 곡인 ASAP이 들어있는 앨범의 수록곡인 So What입니다. So What은 스테이시의 모토인 팀프레쉬를 고스란히 녹여낸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곡 소개에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Let it go,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뿐 이란 노랫말처럼 생각의 물결에 휩쓸려 중심을 잃은 이들에게 위로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게 되리라 기대해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걸맞게 생각이 너무 많아도 몸이 무거워 그럴 때는 비워버려 나중 일 나중에 고민해도 되잖아 라는 가사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많은 고민으로 인해 바쁜 나날을 보냈다면 스테이시의 So What을 들으시면서 고민거리와 걱정거리들을 조금 내려놓고 쉽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스테이시의 So What 들으시면서 이번 헤르츠는 마무리하겠습니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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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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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멋지마, my life. 지금 걱정은 다 내일에. 다 귀찮아, 피곤해,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때. 앞에서 뒤에서 hate me. 신경 안 쓸 거야, yeah, yeah, yeah. 어쩜 난 쿨하지가 못해, 뭐 어때. 괜찮아 네가 날 볼 때 답답해 이해 안 된대도 okay. Wake up, wake up, wake up. 바뀔 맘 없어 꿈깨, yeah. Just like Sunday morning. 날 좀 내버려둘래. 생각이 너무 많아도 몸이 무거워. 그럴 때는 비워버렸어. What? 쉽게 생각해서 what?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비워줘. You know, 때론 천천히 가거든. 이렇게 말해봤어. Yeah, 늦게 자도 돼, 늦게까지 자도 돼. 씻지 않는 건 별로 싫지 않은 걸. 조금 살이 쪄도 걱정하지 마마 몸무게는 그저 숫자일 뿐이야. Wait, 언젠가 더 크게 부담이 될 거라고. It's okay, 걱정 마, 괜찮아. 나중에 고민해도 되잖아. Just like Sunday morning. 날 좀 내버려둘래. 생각이 너무 많아도 몸이 무거워. 그럴 때는 비워버렸어. What? 쉽게 생각해서 what?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비워줘. You know, 때론 천천히 가거든. 이렇게 말해봤어. I think we need to just take it slow.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let it go. I think we need to just take it slow. 들린 게 아니고 다른 것뿐. You should know. 생각이 너무 많아도 몸이 무거워. 그럴 때는 비워버렸어. 쉽게 생각했어.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비워줘. You know, 때론 천천히 가거든. 이렇게 말해봤어. 생각이 너무 많아도 몸이 무거워. 그럴 때는 비워버렸어. 쉽게 생각했어.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비워줘. You know, 때론 천천히 가거든. 이렇게 말해봤어. 어느새 축제도 끝나고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10월이 되었습니다. 10월은 단풍이 물들어 예쁜 풍경을 자랑하는 달인데요. 이렇게 예쁜 풍경을 자랑하는 10월에는 어떤 꽃들이 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10월에 피는 꽃을 소개해드리러 온 인제미디어센터 최승진입니다. 10월은 화려한 단풍과 함께 예쁜 꽃들도 많이 피는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많이 피는 예쁜 꽃들 중에서 금목서, 핑크뮬리, 엔젤 트럼펫 이렇게 세 가지 꽃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꽃은 학교 대운동장 가는 길에도 있는
금목서라는 꽃인데요. 금목서는 3m에서 4m 정도 자라며 맹활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맹활력이란 줄기가 훼손되었을 때 다시 새로운 줄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해요. 이 꽃은 선명한 오렌지빛 주황색의 꽃이 뭉쳐서 피며 밑에서 많은 줄기가 나와 수형을 이룹니다. 금목서는 향기가 좋은 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금목서라는 이름은 이 향기가 만리를 간다고 하여서 만리향이라고도 불리며 향을 한번 맡아본 사람은 그 향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꽃의 향이 매우 진하고 좋기 때문에 샤넬의 넘버 5 향수 원료로도 쓰인다고 하네요. 금목서의 잎은 두꺼워서 공해는 강하지만 내한성은 약해서 따뜻한 곳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금목서의 잎은 차 대용으로 끓여 마시는데 잎은 기침, 가래를 낫게 하고 중층 또는 버짐 치료, 구취제로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점만 가득한 금목서의 꽃말은 당신의 마음을 끌다 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꽃은 핑크뮬리입니다. 핑크뮬리는 다들 알고 있거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꽃의 이름은 핑크뮬리로 알려져 있지만 정식 명칭은 분홍 쥐꼬리새라고 하네요. 핑크뮬리는 이맘때쯤 예쁜 핑크색을 자랑하며 들판을 가득 채워 예쁜 풍경을 보여주는 꽃입니다. 이 꽃은 주로 따뜻한 지방의 평야 및 길가에서 자라며 분홍빛에서 자줏빛의 꽃차례가 아름답게 피기 때문에 주로 조경용으로 쓰게 된다고 합니다. 이 꽃은 주로 따뜻한 지방의 평야 및 길가에서 자라며 분홍빛에서 자줏빛의 꽃차례가 아름답기 때문에 주로 조경용으로 키워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쁜 핑크뮬리의 꽃말은 무엇일까요? 핑크뮬리의 꽃말은 고백이라고 합니다. 꽃말도 이쁜 이 꽃,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소개드릴 곳은 경주 첨성대입니다. 첨성대 핑크뮬리는 정말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10월 초에 가면 넓게 펼쳐진 핑크뮬리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합천신소양 체육공원입니다. 이곳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나선형 모양의 핑크뮬리를 볼 수 있어서 롤케이크라는 별명까지 얻은 곳인데요. 그만큼 멋진 풍경을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하동에 있는 동정호입니다. 이곳은 유럽 수국 명소로 알려져 있는 곳이지만 가을에 피는 핑크뮬리도 호수와 어우러져 예쁜 풍경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렇게 많은 핑크뮬리 명소들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꽃은 엔젤 트럼펫이라는 꽃입니다. 이 꽃은 이름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천사라는 이름과 달리 독을 가진 맹독성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 키우는 것은 제한된다고 하네요. 이 꽃은 곧게 서서 높이 2m까지 자라며 1m까지 자란 후 Y자의 형태로 가지가 갈라지면서 첫 개화를 시작한다고 해요. 엔젤 트럼펫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꽃들과는 달리 낮에는 아무런 향기를 내뿜지도 않다가 밤이 되면 향기를 내뿜는다고 해요. 이런 반전 매력을 가진 이 꽃의 꽃말은 덧없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0월에 피는 꽃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꽃들 중에서 어떤 꽃이 제일 기억에 남았나요? 저는 핑크뮬리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되는 10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예쁜 꽃들처럼 여러분들도 꽃길만 걸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란의 Drive Away 듣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바람 너와 떠나고 싶어 어디든 Running out right now 내가 생각했던 곳은 없어 날씨도 좋은데 난 생각하지 말고 far away 분위기 좋은데 다른 생각은 버리고 far away 아무도 날 찾지 마 내가 만든 네 paradise 아무도 말리지 마 그냥 떠날래 paradise 푸른 빛으로 물들은 ocean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싶어 우리 빛이
느껴질길래 흘러가는 구름처럼 Let's fly away, fly away. 조금만 해도 괜찮아. 이 순간을 더 집중해. 날아가는 새들처럼 Let's fly away. Let me out, drive away, drive away. Let me out, drive away. 상관없어 everything, everything. 신경 안 써 all day, all day. Let me out, drive away, drive away. 어느덧 1년의 4분의 3이 지난 10월.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되는 10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바로 가을이라고 하죠. 주변에도 가을을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가을을 좋아하는 이유가 달라도 너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청명한 하늘과 다채로운 색감, 그리고 뭔가 풍성한 계절이어서 좋다는 분들도 있고, 나급지고 왠지 모를 쓸쓸한 분위기 때문에 좋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많이 다르죠? 가을은 저마다의 빛깔로 옵니다. 여러분의 가을 빛깔은 어떤가요? 그대로일 것 같던 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람과 맑은 하늘 아래에서 읽기 좋은 책. 저자 에쿠니 가오리의 혼자서 종이 우산을 쓰고 가다 추천해드립니다. 짧게 책 소개 읽어드릴게요. 냉정과 열정 사이, 도쿄타워 등 수많은 작품으로 국내 480만 독자들에게 사랑받은 저자 에쿠니 가오리의 신간 장편 소설이다. 전작들과는 사뭇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신간으로 돌아온 에쿠니 가오리는 유려한 문장으로 독자들에게 잔잔한 매력을 선사한다. 혼자서 종이 우산을 쓰고 가다에서는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발생하는 등장인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치밀하게 엮어 전개한다. 에쿠니 가오리 특유의 담담하고 섬세한 문체를 통해 여러 인물들의 삶이 생동감 있게 펼쳐진다. 특히 이번 신간은 팬데믹 시대를 반영함으로써 현재를 살아가는 인물들의 생생한 일상을 엿볼 수 있다. 섣달 금은 날밤, 호텔에 모인 3명의 노인. 그들은 함께했던 시간을 더듬으며 회상하고 역총으로 함께 목숨을 끊는다. 그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노인들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가까운 가족이어도, 친구여도, 지인이어도 그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죽음을 계기로 남겨진 자들의 평범했던 일상이 뜻하지 않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에 혼란이 잦아들고 살아있는 자들의 일상이 새 노인의 죽음 위에 켜켜이 쌓인다. 연락이 끊겼던 가족들이 다시 이어지고 낯선 사람과 메일을 주고받고 새로운 인연이 생기기도 하는 등 각자의 등장인물들에게 낯섦의 순간이 파고든다. 혼자서 종이 우산을 쓰고 가다에서는 본인의 죽음 앞에 선 새 노인들과 타인의 죽음 뒤에 선 인물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죽은 새 노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남겨진 자들의 이야기 또한 이 소설의 중요한 요소이다. 아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각 새 노인에 대해 생각한다. 어쩌면 자신의 죽음은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의 것일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유쾌했던 고인을 떠올리고 누군가는 고인이 살아있다는 듯이 마음속으로 말을 걸고 누군가는 집 안에서의 고인과 집 밖에서의 고인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혼란스러워하기도 한다. 또한 고인의 유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족의 이야기도 작품에서 그려진다. 에쿠니 가오리는
남겨진 사람들이 마땅히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전제를 내세우지 않는다. 타인의 죽음 앞에 선 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끝으로 헤이즈의 떨어지는 낙엽까지도 들려드리고 10월의 헤르츠 인사드릴게요. 환절기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하는 기분 좋은 오후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인재미디어센터 이유지였습니다. 떨어지는 낙엽까지도 멀어져가는 저 새들도 스쳐 지나가는 흩어져가는 뒷모습까지도 어제와 같은 하늘색인데 언젠가 본 듯한 구름인데 별 관심 없었던 사랑 노래 오늘따라 귓가에 맴도네. 꽃이 지고 해가 저물면 끝인 줄 알았지. 다시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게로 떨어지는 낙엽까지도 멀어져가는 저 새들도 스쳐 지나가는 흩어져가는 뒷모습까지도 금방이라도 올 것만 같은 저 하늘도 훌훌 털어내고 아프도록 시린 겨울날도 싫은 봄을 향해 달려가죠. 나는 너에게 또 너는 나에게 오는 길이 그토록 고되었던 이유가 이렇게 큰 행복을 안고 오는 길이었기 때문을 알고 난 떨어지는 낙엽까지도 멀어져가는 저 새들도 스쳐 지나가는 흩어져가는 뒷모습까지도 아마도 우린 아주 오래 그전부터 약속돼 있었던 만남인 것 같죠. 사랑 내게도 온 거죠. 떨어지는 낙엽까지도 멀어져가는 저 새들도 스쳐 지나가는 흩어져가는 뒷모습까지도 축제와 함께 9월을 떠나보내고 벌써 10월이 찾았습니다. 다들 축제는 재밌게 즐기셨나요? 3년 만에 대축제라서 이틀간의 일정이 아쉽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에도 또 하나의 축제가 있는데요. 바로 할로윈입니다. 할로윈은 매년 10월 31일 그리스도교 축일인 만성절 전날 미국 전역에서 다양한 목장을 갖춰 입고 벌이는 축제입니다. 할로윈은 켄트인의 전통 축제 사윈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힐트족은 한 해의 마지막에 음식을 마련해 죽음의 신에게 제의를 올려 죽은 이들의 혼을 달래고 악령들을 쫓았다고 합니다. 이때 악령들이 해를 끼칠까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신을 같은 악령으로 착각하도록 기괴한 모습으로 꾸미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할로윈 분장 문화의 기원입니다. 19세기 중반까지의 미국의 할로윈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이민자들만 하던 소규모 지역 축제였습니다. 그러나 1840년대 아일랜드 대기근으로 100만 명의 아일랜드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할로윈이 퍼졌고 지금은 미국을 대표하는 축제 중 하나입니다. 할로윈이 되면 미국의 가정에서는 호박에 눈, 코, 입을 파서 재고랜턴을 만들고 검은 고양이나 거미같이 여러가지 할로윈스러운 장식들로 집을 꾸밉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괴물, 마녀, 유령 등으로 분장한 채 이웃집을 찾아다니며 트릭 올 트리지라고 외치며 사탕과 초콜릿 등을 받으러 다닙니다. 이날 학교와 동네에서 분장 파티가 열리며 성인들도 캐릭터나 영화 주인공 등으로 분장하고 축제를 즐깁니다. 그리고 할로윈은 단순히 파티의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단절된 채 지내던 이웃 사이에 다리를 놔주고 지역의 문화활동을 활성화시켜 지역 축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할로윈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고대 영어에서 성인을 가리키는 단어인 헬로우라는 단어와 저녁 또는 전날을 뜻하는 이브의 추가경인 원인 합쳐진 단어인데요. 모든 성인의 날 전야제를 뜻하는 올 헬로스 이브, 올 헬로스 윈이 줄어 할로윈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할로윈 축제의 역사입니다. 미국에서는 가을 추수감사절에 축제를 벌이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데요.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할로윈은 유럽의 이민자들이 특정 지역에서 지내는 소규모 행사였습니다. 18세기에는 미국으로 이주한 약 25만 명의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뉴잉글랜드와 메릴랜드, 일부 남부 지역에서 할로윈 축제를 치렀는데 이 무렵의 할로윈은 한 해의 수확을 무사히 마친 것을 축하하고 이웃들과 함께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억하는 형식으로 변화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유령 이야기나 짓궂은 장난이 일부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840년대 중반에서 1850년대 초에 걸쳐 아일랜드를 덮친 대기근으로 아일랜드 이민자가 미국으로 대거 유입되었고 이들이 정착하면서 할로윈 축제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로윈과 잘 어울리는 아이들의 싫다고 말해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재미디어센터 박민지였습니다. 싫다고 말해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해 내 맘이 떠날 것 같지 너 가미워질 것 같지 좋다고 말해 아니 사랑하고 있다고 말해 좋았던 그때와 같이 이제 사랑할 순 없니 네 눈빛은 대답을 건네고 미안한 듯 한숨만 내쉰다 그렇게 무너진다 난 무너진다 너와의 시간이 멈추고 그렸던 미래가 안 보인다 꿈처럼 부서진다 다 부서진다 어두워지고 심장이 멍들고 눈물이 번진 날 본다면 날 멀어질까 날 멀어질까 사랑했었던 네 맘을 채웠던 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날 멀어질까
거짓말하는 거잖아. 아니면 지금 싫다고 한번 말해봐. 내가 이렇게 해도 날 떠나갈 수가 있어. 날 떠나면 이렇게 될 텐데 날 떠나갈 수가 있어. 설렜던 시작은 어디로 네 발 밑에 눈물만 남는다. 모든 게 무너진다. 난 무너진다. 지나간 추억을 못 들고 면서도 또 내게 묻는다. 이렇게 다친 걸까? 다친 건가? 좋다고 말해. 그래 계속 그렇게 말해줘. 좋았던 그때와 같이 평생 사랑할 것 같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봄에 시작한 우리의 시작이 어느새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날씨는 점점 쌀쌀해지지만 마음은 여전히 산뜻한 우리. 다시 돌아온 저희는 인제미디어센터 헤르츠 최은진입니다. 나무는 어느새 주황빛으로 물들며 가을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기에 어울리는 이번 달 영화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자 제가 왔습니다. 그럼 바로 이달의 영화 시작해볼까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바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무려 2006년에 개봉한 영화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패션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주인공 앤디가 세계적인 유명 패션 잡지 회사 런웨이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스토리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2006년에 개봉한 영화지만 옷부터 시작해서 스토리까지 지금 봐도 하나도 촌스럽지 않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내는 영화입니다. 여담이지만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앤 해서웨이의 패션에 두터운 여성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패션이라고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기자가 되고 싶었던 앤디는 누구에게나 알아주는 세계적인 패션 잡지 런웨이에 붙게 되고 이곳에서 일하게 된다면 확실한 경력이 쌓이는 것이기에 계속되는 패션 지적과 주변 사람들의 많은 조롱이 있었지만 1년만 버티자는 생각으로 잡지사 미란다의 개인 비서로 일을 하며 버팁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는 일을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닌 참으며 일을 하던 중 런웨이의 예술 감독인 나이제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자신의 책임에 대해 배우게 되고 자신의 노력과 헌신을 미란다에게 보여주기 위해 옷을 더욱더 세련되게 입기 시작하죠. 그러다 앤디는 완벽한 줄 알았던 미란다의 흠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흠을 들킨 미란다는 앤디에게 무리한 일을 시키지만 기어코 앤디는 모든 일을 성공하며 점점 런웨이의 철학에 자신을 맞추게 됩니다. 그렇게 미란다는 이번 가을 패션 위크에 앤디의 선배 에밀리 대신 앤디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였고 앤디는 에밀리의 특권을 뺏어가는 것 같아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미란다의 회고 선언에 결국 에밀리 대신 패션 위크를 가게 됩니다. 패션 위크에서 앤디는 런웨이의 편집장을 다른 사람으로 바꿀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미란다에게 알려주려고 나서지만 그녀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오랜 친구인 예술감독 나이제를 희생시키며 편집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녀에게 배신감과 혐오감을 느낀 앤디는 미란다에게 왜 그랬냐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너도 에밀리를 배신하지 않았냐? 그렇게 일을 한다면 앞으로 더 좋은 직급으로 런웨이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후 앤디는 바로 미란다와 런웨이에서 나와 자신이 하고 싶었던 꿈을 다시 도전하고자 출판사에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유명한 대사인 그녀는 내게 가장 큰 실망을 안겨준 최악의 비서이다. 하지만 그녀를 채용하지 않으면 당신은 멍청이다 라는 추천서를 출판사 담당자에게 보내줍니다. 면접을 보고 난 후 앤디는 거리에서 미란다와 잠시 마주치게 됩니다. 미란다는 그녀를 무시했지만
이후 차에 탄 미란다는 진심으로 웃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노력하는 과정과 노력의 의미,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결정입니다. 영화 속에서 나이젤은 앤디에게 앤디, 넌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징징댄 거야 라는 대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노력과 어리광을 구분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이젤이 앤디에게 말했듯이 스스로에게 앞선 대사를 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영화에서 미란다는 성공을 선택하였고 앤디는 꿈을 선택하였습니다. 성공과 꿈, 그 중에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은 스스로의 선택이지만 무엇이든 간에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교훈을 전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의 삶에 대한 방향을 정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니까요. 우리 모두 자신이 선택하는 삶을 살길 바라며 그럼 저는 이만 클린 밴딧의 심포니를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ve been hearing symphonies. Before all I heard was silence. A rhapsody for you and me. And every melody is timeless. Life was stringing me along. Then you came and you cut me loose. Was solo singing on my own. Now I can't find a key without you. And now your song is on repeat. And I'm dancing on to your heartbeat.